자,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 즉 애플의 구형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애플 아이폰 구형 모델들을 팔겠다라는 얘기겠죠. 과연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삼성전자에 미칠 영향, 스마트폰 부품주까지 저희가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우 차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네 애플을 살리려 삼성전자를 때린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고 특허 분쟁에 개입한 것도 처음인데요. 이러한 분석을 나타낸 의미, 미국 IT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미로만 봐도 되는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뭐 일단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뭐 아이폰의 AS 정책이 리퍼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그 구형 아이폰을 수입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애플은 AS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뭐 현실적인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결과로다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미국 내 기업 이익을 최우선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오바마 정부의 어떤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내에 있는 그 정재계 쪽으로다 로비가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이런 추세들이 IT 산업에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산업으로다가 좀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현재 뭐 환태평양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다 이제 무역 협정을 맺고 있는데, 뭐 일명 말하는 이제 뭐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표방을 하면서도 자국 내에서는 보호무역에 대한 그런 그 어떤 결과를 내므로써 오바마 정부가 어떤 뭐 이제 양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향은 단기간에 좀 끝날 것이 아니라 오바마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런 경향들이 그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대신 또 이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애플 구형 모델에는 국내 스마트폰 부품주의 부품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나쁘게 볼 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뭐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는 뭐 특히나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들이 그 특허 분쟁이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 좀 이어지기 때문에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애플하고의 어떤 그 특허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뭐 네임밸류가 올라갔었던 그런 측면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삼성전자에게는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내 스마트폰 부품주들 역시 뭐 애플에 때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앞으로 뭐 이제 구형 모델보다는 신형 모델로다가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특허 전쟁을 보면서 가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들은 중국인데요. 중국 내에 있는 그 정부라든지 아니면 중국 내 기업들이 앞으로 이러한 그 특허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라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국내 증시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싸움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으로다가 비화될 소지는 있습니다. 네. 앞서 속보를 전해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지난 7월에 ITC 최종 판정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에 항고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자, 다음 뭐 지난주에 미국 고용 지표는 예상을 밑돌았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뭐 꺾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일단 뭐 글로벌 경기하고 뭐 미국 경기하고 좀 나눠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경기 회복의 수혜가 지금 현재 신흥국이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가하고 신흥국의 주가가 점차적으로 괴리율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은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만은 신흥국 시장은 그렇게 크게 못 올라가고 정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 이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좀 더 경기가 회복이 된 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의 그 신흥국의 디커플링은 뭐 단기간에 해소될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디커플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즘 장세가 너무 극명한 종목별 장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관심 가질 만한 업종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느 쪽 좀 관심 갖고 계세요? 예, 일단은 그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로 나눈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형주에서 그 할 수 있는 이제 이벤트 드라이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다가 국민연금이 지금 10% 룰에 묶여가지고서 더 이상 이제 대형주를 살 수 없던 그런 상황들이 네. 8월 29일부로다가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9.9%나 아니면 9% 이상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들이 8월 말에 추가적으로 더 살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일단 대표적으로다가는 뭐 이제 그 KB금융을 비롯한 은행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만도라든지 유한양행 같은 중대형주 중에서 국민연금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국민연금의 매수로 인해 가지고 한 단계 좀 레벨업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뭐 이제 어닝 모멘텀을 갖고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떤 뭐 이제 테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테마나 아니면은 그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다가는 코스피 중소형주로다가는 역시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코스닥의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여전히 어닝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그 가파르게 올랐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아니면 좀 더 쉬었다가 한 번 더 네.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다가는 그동안 이제 네. 업종이 좀 올라갈 수 있는 LED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